말도 안 됩니다. 독일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죠. 42명의 유럽 엘리트들이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숨소리까지 사라졌습니다. 강대국이 뭡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유기를 뚫어지게 봤죠.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잠깐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는 에단 킹슬리입니다. 런던 정경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죠. 3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강대국 분석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죠. 감정보다 팩트를 믿습니다.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시계를 먼저 봅니다.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402호 강의실이었죠. 학생 4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적은 17개였습니다. 독일 8명, 프랑스 7명, 이탈리아 5명, 영국 6명, 나머지는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었죠. 유럽 학생이 많은 날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기준이라고 믿거든요. 아니,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50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기억이 DNA에 새겨져 있죠. 오늘 주제는 21세기 강대국 재편이었습니다. 매년 하는 강의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죠. 제가 새로운 데이터를 준비했거든요. GDP, 군사력, 기술력, 문화 영향력, 외교력을 종합한 순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위. 미국.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2위. 중국.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범위였습니다. 3위. 일본.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4위. 독일. 독일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5위. 영국. 영국 학생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6위를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갈라졌죠. 숨이 멎은 게 아니었습니다. 독일 학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프랑스 학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이탈리아 학생은 웃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서로를 봤죠. 뭔가 잘못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필요했거든요. 확신은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30초가 흘렀습니다. 길었습니다. 교수님. 독일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마티아스였죠. 공학 전공입니다. 숫자에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위라는 겁니까? 마티아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강국입니다. 기계 강국이죠. 유럽 경제의 심장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독일을 넘습니까? 프랑스 학생도 손을 들었습니다. 소피였습니다. 문화 인류학 전공이죠. 교수님, 프랑스는 문화 강국입니다. 미슐랭, 루브르, 샤넬이 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와 비교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탈리아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마르코였죠. 역사가 다릅니다. 우리는 1000년의 유산이 있습니다. 한국은 몇십 년입니까? 저는 그들을 차례로 봤습니다. 42명이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의심, 거부, 분노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 순위가 맞다고 보십니까?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 오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왜 한국보다 위여야 하는지 증명해 보세요. 숫자로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노트북을 열었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검색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강대국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증명됩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모여 토론을 시작했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죠. 런던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회색이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죠. 하지만 오늘 같은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강대국이 뭡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5년 전까지는요. 그날 강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업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준비된 교수만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의실에 이미 불이 켜져 있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이었죠. 30분이나 일찍 온 겁니다.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프린트물이 쌓여 있었죠. 마티아스가 저를 봤습니다.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없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다는 걸요. 수업 시작 10분 전 강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42명 전원이 출석했죠. 지각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간 가르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떠들지 않았죠. 그저 앞을 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준비된 침묵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저는 출석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발표 시간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마티아스가 일어났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죠. 노트북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독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자동차 수출 통계였죠. 독일이 1위였습니다. 한국은 5위였습니다. 독일은 연간 자동차 수출액이 1,5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600억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기계 산업이었습니다. 독일의 공작 기계는 세계 표준입니다. 정밀도에서 독일을 따라올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독일 기계를 씁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히든 챔피언 리스트였죠. 독일엔 1,300개의 히든 챔피언이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죠. 한국은 23개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마티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가 계속 넘어갔죠. GDP, 수출액, 특허수, 기업 순위.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논리는 단단했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추월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티아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이걸 증명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분. 소피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학생이죠. 그녀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문화입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보였죠. 연간 방문객 1,000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박물관이죠. 다음 슬라이드. 미슐랭 가이드였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이 보유한 미슐랭 별은 630개입니다. 2위 일본이 400개죠. 한국은 몇 개입니까? 명품 브랜드 리스트가 떴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디올, 까르띠에. 이게 프랑스입니다. 세계가 원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나라죠. 소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문화는 속도가 아닙니다. 축적입니다. 역사입니다. 프랑스는 500년간 문화를 쌓아왔습니다. 한국은 50년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더 컸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죠. 다음 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르코가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학생이죠. 그는 자료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거든요. 속도와 깊이는 다릅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깊이는 없습니다. 그가 교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부터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르네상스를 시작했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단테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 때 우리는 이미 세계 건축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 때 우리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음악을 수출할 때 우리는 이미 오페라를 완성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코의 말에 무게가 실렸죠. 빠른 것과 위대한 것은 다릅니다. 마르코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릅니다. 하지만 위대합니까? 이번엔 박수가 길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스탠딩이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박수가 멈출 때까지요. 1분이 걸렸습니다. 끝났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 저를 봤죠. 승리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교탁 앞으로 걸어갔죠. 학생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마티아스, 당신의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소피, 당신의 논리는 탄탄했죠. 마르코, 당신의 말엔 철학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출발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현재를 비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동차, 문화, 역사를 비교했죠. 모두 맞습니다. 현재 독일이 위입니다. 현재 프랑스가 위죠. 현재 이탈리아가 위입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출발점을 계산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1800년대부터 공업국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700년대부터 문화 강국이었죠.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부터 문명국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국의 출발점을 아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마티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피도 마찬가지였죠. 마르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출발점을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강의실을 나가려고 했죠. 교수님. 마티아스가 불렀습니다. 출발점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돌아봤습니다. 그를 똑바로 봤죠. 경주에서 출발선이 다르면 같은 속도로 달려도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한 선수는 100m 앞에서 출발하고 다른 선수는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면 같은 속도로 달려도 누가 이깁니까? 학생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죠.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이 생긴 겁니다.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학생들도 일찍 와 있었죠. 이번엔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궁금증이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확인했죠. 오늘은 3가지만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자원, 전쟁, 지원, 2시 정각.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지도였죠. 작았습니다. 남한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영국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원 매장량표였습니다. 석탄. 거의 없음. 석유. 제로. 철광석. 수입 의존. 구리.
수입 의존. 천연가스. 제로. 학생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죠. 저는 말했습니다. 공업국이 되려면 자원이 필요합니다. 철이 있어야 철강을 만들죠. 석유가 있어야 화학산업이 돕니다. 석탄이 있어야 에너지를 얻습니다. 한국엔 없었습니다. 거의 전부 수입이었죠. 독일을 띄웠습니다. 석탄이 풍부했습니다. 루르 지역이 유럽 공업의 심장이 된 이유였죠. 영국을 띄웠습니다. 석탄과 철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유였죠. 프랑스를 띄웠습니다. 철광석이 있었습니다. 로렌 지역이 프랑스 철강 산업의 기반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국을 띄웠습니다. 빈칸이었습니다. 공업국이 되기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전쟁. 1950년. 한국 전쟁. 3년간 지속됐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사진이었죠. 건물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공장은 잿더미였습니다. 1953년 통계를 띄웠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순위 101위.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숫자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 1인당 GDP 1200달러. 같은 시기 프랑스. 1인당 GDP 1400달러. 같은 시기 영국. 1인당 GDP 1800달러.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20배에서 30배였죠. 공장 수를 비교했습니다. 1953년 독일. 가동 공장 15만 개. 1953년 프랑스. 가동 공장 12만 개. 1953년 한국. 가동 공장 2300개. 기술자 수를 비교했습니다. 1953년 독일. 엔지니어 85만 명. 1953년 영국. 엔지니어 72만 명. 1953년 한국. 엔지니어 3,800명. 자본 보유액을 비교했습니다. 1953년 프랑스. 외환 보유고 12억 달러. 1953년 이탈리아. 외환 보유고 8억 달러. 1953년 한국. 외환 보유고 200만 달러. 숫자는 잔인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공업국이 될 가능성은 제로였죠.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지원. 2차 대전 이후 유럽을 띄웠습니다. 마셜 플랜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투입한 금액 130억 달러. 오늘날 가치로 1,400억 달러였죠. 독일이 받은 금액 14억 달러. 프랑스가 받은 금액 28억 달러. 영국이 받은 금액 32억 달러. 이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공장을 재건했습니다. 철도를 놓았죠. 항구를 복구했습니다. 기술을 수입했습니다. 유럽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10년 만에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죠. 그럼 한국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에 대한 원조 내역이었습니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총 20억 달러. 하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식량 원조 60%, 생필품 원조 25%, 군사 원조 10%, 산업 자본 5%. 유럽은 재건 자본을 받았습니다. 공장을 짓는 돈이었죠. 한국은 식량을 받았습니다. 굶지 않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출발선이 달랐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53년과 2023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1953년 한국. 세계 101위. 1인당 GDP 67달러. 2023년 한국. 세계 6위. 1인당 GDP 33,000달러. 70년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조금 넘는 시간이었죠. 자원도 없이. 전쟁의 폐허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받고 101위에서 6위가 됐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저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마티아스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화면을 응시했죠. 마르코는 팔짱을 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70년 만에 6위가 됐다면 이게 과대평가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이었죠.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넘기지 않았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학생들이 숫자를 소화할 시간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하는 겁니다. 확인하려는 거였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스며듭니다. 억지로 밀어넣을 수 없죠. 3분이 지났습니다. 마티아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의문이었죠. 소피가 손을 들려다 내렸습니다. 질문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출발점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과정을 보여줄 차례였죠. 강의실을 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죠. 강대국을 가르쳤죠. 하지만 출발점을 가르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전차가 필요합니다.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독일에 연락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가격을 물었습니다. 납기를 물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5년.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이면 전쟁이 끝나고도 남는 시간이었죠. 5년이면 폴란드가 사라질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찾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이 제시한 패키지였죠. 납기를 물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3개월. 첫 배치는 3개월 안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과 3개월. 20배 차이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생산 라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180대의 K2 전차, 212문의 K9 자주포, 총 12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2022년 11월. 첫 배치가 도착했습니다. 약속대로 3개월이었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전차를 만졌습니다. 자주포에 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럽 언론이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독일이 5년 걸리는 걸 한국은 3개월에 했습니다. 기적이냐고 물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저는 이 사례를 강의실에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은 빠릅니까? 왜 독일은 느립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전쟁 직전의 나라였습니다. 휴전국이었죠.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총성이 멈춘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평화를 믿었습니다. 70년간 전쟁이 없었죠. 여유가 있었습니다. 5년을 기다려도 됐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내일 전쟁이 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빠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빠르게 배치해야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살았습니다. 이게 DNA가 됐습니다. 70년간 반복됐죠. 빨리빨리. 지금 당장. 기다릴 수 없다.
방산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됐죠. 10년 전엔 30위였습니다. 10년 만에 21계단 올랐습니다. 폴란드뿐이 아니었습니다. 호주가 K9을 샀습니다. 노르웨이가 K9을 샀습니다. 이집트가 K9을 샀죠. 인도가 K9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빠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500년간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50년 만들었죠. 하지만 2022년 전쟁 앞에서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속도가 기술을 이겼습니다. 전통이 아니라 현재가 선택받았습니다. 마티아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소피가 펜을 놓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대국은 과거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증명됩니다.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가? 누가 약속을 지키는가? 누가 살아남기 위해 더 절박한가? 한국은 70년간 전쟁 직전을 살았습니다. 그게 무기가 됐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었죠. 소피가 일찍 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준비된 자세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마지막 전장이라는 걸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바로 주제를 던졌습니다. 문화입니다.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잇기도 전이었죠. 교수님,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사는 인정합니다. 속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화는 다릅니다. 문화는 쌓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500년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루브르, 베르사유, 상젤리제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유행입니다. K-팝은 10년입니다. 10년 후엔 사라질 겁니다. 학생들이 소피를 봤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유행과 패턴의 차이를 아십니까? 소피가 멈췄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였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순위였죠. 1위. 뮤직비디오. 한국. 2위. 뮤직비디오. 한국. 3위. 뮤직비디오. 미국. 4위. 뮤직비디오. 한국. 10위 안에 한국이 4개였습니다. 넷플릭스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 시청 순위였습니다. 1위. 한국 드라마. 3위. 한국 드라마. 7위. 한국 예능. 글로벌 차트였죠. 톱10 안에 한국 가수가 3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행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음악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커졌습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 하나였습니다. 2023년. 전 세계 차트를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소피가 앉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2000년. 한식당은 한인타운에만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이 향수를 달래는 곳이었죠. 2023년. 파리 중심가에 한식당이 있습니다. 런던 소호에 한식당이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한식당이 줄지어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를 띄웠습니다. 한식당이 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개, 3개 받는 곳도 나왔죠. 김치가 슈퍼마켓에 있습니다. 고추장이 선반에 있습니다. 라면이 편의점에 있습니다. 이게 유행입니까? 아닙니다. 침투입니다. 영화로 넘어갔습니다. 2019년. 기생충.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작품상. 아시아 영화 최초였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역대 1위. 111개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더 글로리. 전 세계가 복수를 배웠습니다. 할리우드가 리메이크를 요청했습니다.
프랑스가 판권을 샀습니다. 독일이 더빙을 시작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만들면 세계가 봅니다. 한국이 노래하면 세계가 따라 부릅니다. 한국이 먹으면 세계가 주문합니다.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통계였습니다. 2010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100만 명. 2023년 1700만 명. 13년 만에 17배가 됐습니다. 왜 배웁니까? K-팝 가사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입니다.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입니다. 언어가 퍼집니다. 문화가 따라갑니다. 이해가 깊어집니다. 저는 소피를 봤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소피,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21세기는 축적의 시대입니까? 전파의 시대입니까? 소피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전파입니다. 프랑스 문화는 아름답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소피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배우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루브르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파리에 가야 봅니다. 에펠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가야 봅니다. 한국 드라마는 다릅니다. 집에서 봅니다. 휴대폰으로 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봅니다. K-팝은 다릅니다. 유튜브로 듣습니다. 스포티파이로 듣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한식은 다릅니다. 동네 식당에서 먹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레시피를 검색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21세기는 축적보다 전파의 시대입니다. 깊이보다 속도의 시대입니다. 프랑스는 축적했습니다. 500년 쌓았습니다. 위대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퍼뜨렸습니다. 20년 만에 세계로 나갔습니다. 빠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19세기 룰로 21세기를 살 순 없습니다. 소피의 손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노트가 비어 있었습니다. 쓸 게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교과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손에 있는 겁니다. 휴대폰 안에 있는 겁니다.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외교력이었죠. 저는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권이 뭡니까?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신분증입니다. 여행 문서입니다. 국적 증명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여권은 신뢰입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였습니다. 2023년 기준이었죠. 1위. 싱가포르. 192개국 무비자. 2위. 독일, 스페인, 일본. 190개국. 3위. 한국. 189개국. 한국이 3위였습니다. 학생들이 숫자를 봤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80년 여권 지수였습니다. 한국. 35개국 무비자. 35년 만에 189개국이 됐습니다. 154개국이 문을 열어준 겁니다. 왜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경제 때문입니까?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군사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 불법 체류율이었습니다. 미국 기준 0.6%, 유럽 기준 0.4%, 일본 기준 0.3%,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자 기간을 지켰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였습니다. 신뢰가 쌓였죠. 그래서 문이 열렸습니다. 유럽이 열렸습니다. 미국이 열렸습니다. 중동이 열렸습니다. 남미가 열렸습니다. 189개국입니다. 세계 대부분입니다. 저는 비교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을 보여줬습니다.
1980년 경제 규모가 비슷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여권은 여전히 50개, 60개 수준이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신뢰입니다. 약속입니다. 규범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ODA 원조 내역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받는 나라였습니다. 최빈국이었죠. 식량을 받았습니다. 옷을 받았습니다. 생존했습니다. 1990년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작았습니다. 몇천만 달러였죠. 2000년대. 규모가 커졌습니다. 억 단위가 됐습니다. 2023년. 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국은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70년 만이었습니다.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식도 달랐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수출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농업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도로 만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관계 시설을 지었습니다. 무상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50년 전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르완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30년 만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베트남 총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돈만도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증명입니다. 한국이 해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G20 정상회담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2010년이었죠. UN 사무총장을 띄웠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반기문이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 후보에 한국인이 올랐습니다. WHO 사무총장 후보에 한국인이 올랐습니다. 30년 전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국제 규범을 따랐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UN 평화유지군. 한국이 참여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한국이 동참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한국이 나눴습니다.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53년. 도움받던 나라. 2023년. 도움 주는 나라. 70년이었습니다. 한 세대였습니다. 여권 189개국. 숫자가 아닙니다. 신뢰의 결과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계가 열어준 겁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마티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가 메모했습니다. 마르코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강대국은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70년간 그걸 증명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박수쳤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수업이었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인은 왜 다릅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시스템을 봤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한글 단어 하나가 떴습니다. 한이었습니다.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한은 쌓인 감정입니다. 억울함입니다. 풀지 못한 응어리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이 한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 3년이 한이 됐습니다. 가난이 한이 됐습니다. 무시당한 게 한이 됐습니다. 쌓였습니다. 70년간 쌓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건설로요. 공부로요. 일로요. 성공으로요. 우리도 할 수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였습니다. 다음 단어를 띄웠습니다.
흥이었습니다. 이것도 번역이 안 됩니다. 흥은 즉흥입니다. 순간입니다. 함께입니다. 월드컵 때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400만 명이 붉은 악마가 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모였습니다. 올림픽 때 응원했습니다. 밤을 샜습니다. 김연아가 뛸 때 온 나라가 멈췄습니다. 손흥민이 골 넣을 때 환호했습니다. 슬플 땐 한입니다. 기쁠 땐 흥입니다. 한국인은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이게 에너지가 됩니다. 세 번째 단어를 띄웠습니다. 빨리빨리였습니다.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들어봤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조급함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한국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빨리 해야 살았습니다. 공장을 빨리 지었습니다. 도로를 빨리 놓았습니다. 배를 빨리 만들었습니다. 배우는 것도 빨랐습니다. 독일이 10년 걸릴 걸 5년에 했습니다. 일본이 5년 걸릴 걸 3년에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인터넷 속도 세계 1위입니다. 배송 속도 세계 1위입니다. 건설 속도 세계 1위입니다. 빨리빨리. 이게 DNA가 됐습니다. 네 번째를 띄웠습니다. 단결이었습니다. 1997년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국가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39억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정부가 요청했습니다. 금을 모아달라고요. 국민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가 금반지를 냈습니다. 결혼반지였습니다. 50년 낀 반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금시계를 냈습니다. 퇴직 기념품이었습니다. 30년 일한 증표였습니다. 어머니가 금목걸이를 냈습니다. 딸 돌잔치 때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금 227톤이 모였습니다. 22억 달러 가치였습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강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왜입니까? 나라가 망하면 내가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죽거나 함께 사는 겁니다. 중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한국은 5천년간 침략받았습니다. 900번 넘게 침략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뭉쳤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했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나눴습니다. K방역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협조했습니다. 저는 네 단어를 다시 띄웠습니다. 흥, 빨리빨리, 단결. 이게 한국입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스템 뒤에 있는 본능입니다. 70년 만에 유기가 된 비밀입니다. 정책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마티아스가 천천히 박수쳤습니다. 소피가 따라했습니다. 마르코가 일어났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박수쳤습니다. 길었습니다. 30초가 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박수가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나갔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30년간 강대국을 가르쳤습니다. 유럽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한국을 가르쳤습니다. 아니, 가르친 게 아닙니다. 증명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일찍 찼습니다.
42명 전원이 왔습니다. 앞줄부터 채워졌습니다. 뒷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 수업 때 보여줬던 슬라이드였습니다. 강대국 순이었죠.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대한민국. 6주 전 이 화면을 보고 학생들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6위는 숫자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저를 봤습니다. 6위는 증명서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53년 사진이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건물이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023년 서울이었습니다. 마천루가 솟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한강이 빛났습니다. 이게 도착점입니다. 70년이었습니다. 한 세대였습니다. 자원 없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땀입니다. 눈물입니다. 한국의 공장 노동자들을 띄웠습니다. 197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밤 10시에 잤습니다. 주 7일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일차를 이겼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띄웠습니다. 198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을 배웠습니다. 밤새 연구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도체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을 띄웠습니다. 199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영어를 배웠습니다. 세계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화를 수출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6위는 이 모든 사람들의 증명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증명서입니다.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마티아스, 당신이 맞았습니다. 독일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빨랐습니다. 마티아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소피, 당신도 맞았습니다. 프랑스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퍼졌습니다. 소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르코, 당신 말도 맞았습니다. 이탈리아는 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간절했습니다. 마르코가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강대국의 정의가 바뀌었음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1분이 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수천 명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벅찬 날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6위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70년간 피땀 흘린 대가입니다. 한국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조건에서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세계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강대국은 과거가 아닙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